그리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계속 사과합니다. 타쿠미는 모두 함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솔리테어의 또 다른 짓의 알림을 봅니다. 이번에는 그 바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물건들을 하늘로 띄웁니다. 경찰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이와는 그 짓이 모방범의 소행임을 밝힙니다. 몇몇 용의자를 생각해낸 이와 노매는 그들을 무시하고 더 긴급한 사건에 집중하기로 한다. 한편 솔리테어는 그의 모방범의 작품에 흥미를 느끼며 그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기대한다. 첫 방문객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빨간머리 남자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처음에 솔리테어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10일이 그가 방송하고 있는 그림의 원본 문양과 그 출처를 보여주자 솔리테어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미사키는 폴카가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바키의 유령을 처리할 때 불렀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폴카는 저승 친구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로 그녀를 즐겁게 해준 후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3명의 멍청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몇 가지 우울한 이야기를 한 후 미사키는 그의 뺨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처음에 자신이 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던 것처럼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라고 조언한다. 이 말을 들은 폴카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짜 폴카를 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한다. 새 악당의 진짜 속셈을 들은 직후 솔리테어는 그들과 조건을 논의한 뒤 앞서 그들이 흉내낸 작은 마술을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모방자인 10일은 자만심에 차 있었지만 솔리테어는 그런 마술을 재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이해시켜줍니다. 10일과 똑같은 짓을 하는 그를 보자 새 악당은 그도 루루처럼 빙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큰 관심을 보입니다. 한편 아라세와 이와는 100년 전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에 도착합니다. 특히 어떤 왕조가 매입한 지금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단장되었지만 그전에는 한 번도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기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라세는 상사에게 그 건물이 솔리테어와 관련이 있는지 묻고 이와는 솔리테어가 이미 불을 뿜는 벌레와 손을 잡았으므로 그 건물의 뒷이야기를 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솔리테어는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며 불을 뿜는 벌레의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면 10일이 적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동의합니다. 10일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불을 뿜는 벌레들이 세 사람을 에워싸고 공격 직전 그들의 노래를 부른다. 공격이 시작되자 솔리테어는 불에 타 죽을까봐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솔리테어가 도망치려 하자 10일은 마법으로 불을 막고 다른 벌레들의 공격에 맞선다. 방어하면서 그는 불을 뿜는 벌레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100년 전 사베라만 집단이 남녀 18명,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을 모아 인체 실험을 했다고 한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전체를 불태웠고 잔해 속에서 식물적구의 시체만 발견되었다. 실험 대상 중 2명이 탈출하여 나머지 사베라만 놈들을 응징하기 위해 불을 뿜는 벌레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10일은 벌레들에게 세상에는 해충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해한 벌레들은 사베라만의 자식들을 모두 태워 없앤 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을 약속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연막을 치고 일단 후퇴했습니다. 10일은 그들의 전투 정보에 감탄하지만 도청 장치가 어디에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솔리테어를 체포합니다. 솔리테어는 바보인 척하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의미 없는 정보로 그들을 지루하게 하려고 하지만 10일은 그가 신주쿠의 건물을 방문한 이유를 계속 묻습니다. 솔리테어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지만 부주의한 자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무의미한 대화 때문에 세 사람은 잠시 주의가 산만해지고 솔리테어는 기회를 틈타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가 간 직후 사와라는 상사에게 어떻게 바람 마법을 사용했는지 묻고 10일은 그냥 해봤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마법사 아리우스 사브라몬드의 그릇이라고 여겨지는 10일은 항상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실패한 후 그는 포기했습니다. 폴카가 전에 그의 만화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공격의 마법 주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힘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파트너들과 자신의 옛 세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 지루함을 달랠 무언가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언급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로서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로서는 이미 그의 주문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로서는 시노야마 폴카와 그의 어머니 카논 시노야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려줍니다. 10일은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통화를 종료하여 대화를 계속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솔리테어가 골목길에서 실루엣 인물과 이야기하며 오늘 밤 계획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날 이완은 100년 전 화재에 대한 호소로기의 보고서를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 분석하려는 순간 전날 밤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알고 보니 이상한 사람이 그들이 집에 들어가 수사를 마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와와 아라세는 그 사람에게 경찰증을 보여주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집의 관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성배를 찾은 이완은 진짜 정보를 손에 넣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한편 클라리사의 직원들은 그녀에게 다음날 계획을 묻습니다. 놀랍게도 리사는 그들에게 폴카가 평화를 얻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지 보기 위해 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케루는 자신의 쪽으로 이동하여 3명의 문제아를 조사하는 동안 버려진 창고를 촬영한 영상을 찾습니다. 확인해보니 같은 건물에서 불을 뿜는 벌레들의 우산을 발견하고 3명이 바로 불을 뿜는 벌레들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약속된 만남 시간, 몇 시간 전 폴카와 그의 동료들은 타이페이가 나타나지 않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그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타케루가 그들을 위협으로 여긴다면 지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진짜 폴카를 구출하기 위한 미사키와 시아오이의 구출 작전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폴카 안에 있는 흑마법색에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여러 제안을 듣고 나서야 폴카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말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제대로 말하는 데는 항상 요령이 있었습니다. 예스. 세상에서 친부모가 지어준 그의 진짜 이름을 밝히려는 순간 폴카는 진짜 폴카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동시에 타케루와 그의 무리는 사와라와 루루가 건물을 나서는 것을 보고 어딘가로 향하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마지막 남자 11은 폴카의 은신처에 나타나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행동한다. 타쿠미가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왔냐고 묻자 그 광인은 지하의 비밀 통로를 이용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폴카에게 자신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 위해 왔으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한다. 그의 말투로 보아 폴카는 그가 옛 세상 출신일 가능성을 감지하지만 그 바보는 폴카의 능력이 지상의 어머니 신노야마 카논에게서 온 것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리고 폴카는 설명을 요구할 만큼 호기심을 느낀다. 그 남자는 흑마법사 폴카에게 폴카의 친어머니가 원소의 눈을 가진 혈족 카논 샬린 레드로살브의 후손임을 알려준다. 그 말을 듣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졌고 흑마법사는 마법을 걸고 난 후 폴카의 몸에 환생한 이유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마침내 끔찍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미사키는 폴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아채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폴카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다시 폴카를 만나야 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시발에게 얼굴을 찌푸리며 진짜 폴카 그의 남동생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흑마법사가 방금 한 말을 모두 듣고 나서야 시발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진짜 폴카는 그들이 훔친 인형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다.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지만 시발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불을 뿜는 벌레를 물리치기 위해 폴카 안의 흑마법사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폴카는 그의 요청을 무시하고 시발에게 다른 세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 사바라몬을 아는지 묻습니다. 시발은 그가 자신의 서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몇 분 후 타케루와 그의 사람들은 루루와 스와라가 안전가옥에 접근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타케루는 타이페이에게 그들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스와라는 자신과 싸우러 온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시발은 폴카에게 다시 조직에 합류할 것을 설득하려 하지만 폴카는 그의 방법을 비난하고 솔리테어와 함께 일하기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발은 하바키가 혼자 행동했다고 비난하려 하지만 폴카는 그를 진짜 아리우스에 비유하며 모욕합니다. 더 이상 친구와 말다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시발은 폴카에게 그의 진짜 힘을 보여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폴카는 시발의 뒤쪽 바닥과 벽에서 해골들을 소환하여 그 힘으로 시발을 제압합니다. 충격을 받은 시발은 폴카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의 능력이 흑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발은 조금 더 골몰하다가 마침내 그의 이름 시체신을 알아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쿠슈는 며칠 전에 한기를 느끼지만 곧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단서를 추적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움직이려는 순간 시발이 안전가옥 창문에서 떨어져 아래로 추락합니다. 곧 불을 뿜는 벌레들이 혼란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모두 루루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남은 놈들을 찾아내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의지를 실행하려는 도중 이와와 그의 친구들이 그들을 붙잡고 신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을 뿜는 벌레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걸었던 최면 효과는 곧 사라지고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와에게 불을 뿜는 벌레에 대해 질문하고 이와는 그 개념의 배경을 최선을 다해 설명합니다. 그 후 그 남자는 겁에 질려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그를 멈추고 그들의 잠재의식에 벌레를 심어 넣는데 사용된 최면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현재 1세대 불벌레들은 모두 죽었지만 이러한 변칙 현상의 진정한 창조자들은 그 수법을 이용하여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의 말을 모두 듣자 불을 뿜는 벌레들이 그 남자의 몸을 지배하고 이와가 숙제를 아주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이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불을 뿜는 벌레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사브라만의 놈들을 찾는 일을 경찰에 맡기도록 계속 설득하려 합니다. 솔리테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친 위협은 10일과 흑마법사 폴카의 싸움을 관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소라는 1초 전 하늘을 강타한 거대한 에너지 섬광을 알아채고 루루를 남겨둔 채 확인하러 갑니다. 폴카는 그와 첫 라운드를 싸운 후 10일에 마법이 조잡하고 서투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마법으로 자신의 몸을 꽤 잘 강화하지만 그것으로 싸우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할 차례가 되자 10일은 폴카에게 자신과 합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하지만 폴카는 자신의 결의를 굳게 지키고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소라가 싸움에 합류하여 상사가 폴카의 해골 손에 깔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라가 폴카를 공격하려는 순간 자오유가 나타나 그녀 대신 싸웁니다. 루루는 자오유가 일으킨 폭발을 보고 자신의 정령에게 소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수호령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곧바로 무시무시한 미사키와 그녀의 흡혈귀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10일은 폴카에게 이 세상의 구원자임에 감사하는 열변을 토한다. 그러고는 그에게 이 지루한 세상을 자신의 특기에 맞는 세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그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때 10일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춘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폴카는 이를 알아채고 그가 저렇게 빨리 공격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걱정한다. 그가 충분히 좋은 마법진을 완성했을 때 그는 폴카를 불태우려고 불덩이를 날린다. 근처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벌레 중 하나가 불을 보고 100년 전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10일과 폴카는 서로와 자신들이 있는 세상에 대해 계속해서 비꼬는 말을 주고받는다. 10일은 폴카와 함께 세상을 바꾸자며 끈질기게 팀에 들어오라고 설득하지만 폴카는 그의 황당한 제안을 계속 거절합니다. 샤오이와 사와라의 싸움은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특히 샤오이가 사와라의 움직임을 이중머리 호랑이의 그것과 닮았다고 더욱 명확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루루의 속성 공격에 머리를 수없이 맞은 미사키는 다시 일어서서 루루에게 인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루루는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미사키는 피고습니다. 타쿠미는 상황을 눈치채고
흑마법사가 어떻게 할지 걱정합니다. 그가 희망을 포기하려는 순간 폴카가 그의 전설적인 연설을 시작하고 11이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하도록 만듭니다. 연설을 마친 그는 지옥의 구덩이에서 훨씬 강력한 해골들을 소환하고 11에게 자신과 맞선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짜증나는 회상 장면에서 시체신은 옛 세상에서 황제 친구의 시체 옆에서 방금 그를 죽인 직후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잠시 후 그 남자의 영혼이 시체 위에 나타나 폴카를 놀리고 비웃으며 형편없는 패배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는 동안 흑마법사는 최면 상태에 빠져 자신을 능가하고 친구를 죽이게 만든 정령을 만납니다. 소위 방랑하는 발콘이라 불리는 자를 마침내 제압한 것에 대한 짧은 웃음을 터뜨린 후 정령은 시체신을 저주하고 그의 죗값을 영원히 치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최면에서 깨어나자 그는 친구의 영혼이 자신의 시체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그 남자가 살인자를 정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듣습니다. 처음에 시체신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의 황제 친구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대신 친구는 시체신에게 오래 살면서 죄를 속죄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친구의 유령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어리석은 흑마법사는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자신과 같은 위험에 처하자 소위 시체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그의 친구의 영혼은 이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시 과거를 되살린 폴카는 11이 폴카의 환생 기술과 실제 폴카와 같은 사람을 소유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11이 말을 마치자 폴카는 싸움을 계속하고 그를 끝낸 후 그의 몸을 소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타쿠미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시의 PA 시스템에 침입하여 폴카와 이야기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마침내 연락이 닿자 그는 폴카에게 특히 폴카의 몸을 되찾고 그들을 위해 세상을 떠나려는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들을 얕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아주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떠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친구들의 도움을 믿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 타쿠미는 도시의 전력을 장악하여 모두 끊어버리고 폴카가 10일이라는 놈을 전력으로 파괴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타쿠미가 폴카를 숨기기 위해 한 짓을 본 10일은 상대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아무 곳이나 공격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미친 짓을 떠올립니다. 폴카는 이미 그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10일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오랫동안 모아둔 모든 보석을 풀어 만화를 재충전하고 더 강력한 마법을 준비합니다. 10일은 폴카가 보석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보석을 손에 넣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폴카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지하세계에서 괴물들을 소환하여 그를 몰아붙입니다. 괴물들과 싸우는 와중에 10일은 시체신에게 폴카의 재산을 다 써서 비싼 보석을 잔뜩 샀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폴카는 보석을 얻는 데 쓴 돈은 모두 제가 번 것이며 진짜 폴카의 재산을 훔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몇 분 후 괴물들을 물리친 10일은 폴카에게 자신이 저지른 죽음과 파괴를 보라고 재촉하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폴카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밝힙니다. 10일이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는 동안 그는 몇 주 전보다 더 큰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승사원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10일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은 바보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좀비 인간들이었습니다. 한편 타이페이는 상사에게 적에게 더 접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적이 어떻게든 저격수 사정권에 자신을 두고 시간을 끌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리사는 10일과 폴카의 싸움을 지켜보며 시체신에게 평화를 위한 그의 싸움에 행운을 빌고 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과 폴카는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폴카는 적 흑마법사가 자신을 조종하여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도록 허용한 약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싸움을 잠시 멈추고 그는 과거 자신이 그에게 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친구로 생각해주는 친구의 영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11이 폴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폴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영혼을 소환합니다. 마법이 완료되면 100년 전 그의 황제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 폴카를 위해 싸웁니다. 오랜 친구이자 몰락 제국의 황제인 실비리 플랍노디아 벤달라즈라고 부르는 자와 인사를 나눈 후 황제는 폴카를 대신하여 전투에 참여합니다. 실빌은 황제가 자신의 살인자를 위해 싸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전략을 논의한 후 모두는 저승이 그들을 다시 부르기 전에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흩어집니다. 한편 솔리테어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불을 뿜는 벌레들에게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 합니다. 그때 벌레들은 또 다른 비극이 닥치기 전에 도시 전체를 불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무고한 희생자 중 한 명의 유령이 나타나서 서두르지 말고 시체신이 싸움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재촉합니다. 동시에 이와는 벌레들이 복수를 멈추도록 설득하면서 사바라몬드의 남은 아이들을 사냥하는 것을 돕습니다. 벌레들이 이와에게 어떻게 자신들을 신뢰하게 만들 계획인지 묻자 이와는 그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의지를 복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 벌레들조차 충격을 받습니다. 미사키는 루루의 원소가 계속해서 그녀를 보호하는 가운데 여러 물체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싸움 중 한때 루루는 미사키에게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유를 묻습니다. 미사키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고 계속해서 루루의 원소와 싸웁니다. 몇 번 더 공격을 받자 루루는 마침내 미사키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루루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미사키는 루루의 손에서 진짜 폴카의 영혼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반면 사와라는 레밍들에게 습격을 받아 샤오유와 레밍들과 동시에 싸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최대로 높입니다. 샤오유는 그녀가 파워업을 시작하자 그녀의 형태를 보고 오른팔의 힘을 사용해 전장에서 멀리 날려버립니다. 바로 그때 지진이 발생하지만 모두들 싸움을 계속하며 무시합니다. 폴카와 그의 친구들은 싸움이 끝나갈 무렵 10일의 강력함과 영리함을 절감합니다. 그는 아리우스의 힘에 매 순간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와라를 쓰러뜨린 후 샤오유는 진짜 폴카를 되찾기 위해 미사키에게 달려갑니다. 처음에 그를 무시한 것을 진짜 폴카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가 가는 동안 미사키는 루루의 모든 공격을 계속 피하고 방어합니다. 샤오유가 마침내 나타나자 미사키는 그에게 인형을 건네주고 루루의 속성 공격을 계속 지연시킵니다. 싸움 중 한때 미사키는 자신에게 날아온 무기를 박쥐로 변형시키는 새로운 능력을 발견합니다.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황제의 친구가 소환한 영혼 중 하나가 나타나 루루에게 빙의한 속성을 진정시킵니다. 잠시 옛 시절을 회상하듯 입 모양을 움직이던 할머니는 루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후손을 만난 기쁨을 표현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지리는 샤오이의 새로운 팔을 보고 차라리 의수를 좀 더 일찍 만들지 않는 것을 후회했다. 형제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바오는 마지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샤오이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휴전을 제안했다. 폴카가 원소를 멈췄다는 것을 깨달은 시빌은 모든 것을 걸고 승리를 거머쥐기로 결심했다. 시빌이 진짜 아리우스 마법진이라고 부를 만큼 거대한 원을 소환하는 것을 본 폴카는 포기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더 하기로 했다. 그는 황제 친구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했고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잊힌 존재들이니 괜찮다고 그 친구는 말했다. 언제나 정중한 시체신과 몇 마디 더 격려를 주고받은 후 폴카는 마침내 친구의 영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용기를 냈다. 그러자 그의 친구는 10일의 마법진을 무효화할 만큼 거대한 마법진을 사용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다. 상사가 적에게 자신의 정신을 내주라고 애원하는 것을 들은 아라세는 이와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다. 다행히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 이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의 결의에 감동한 벌레들은 진정하고 폴카가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최면에 걸린 희생자들을 놓아주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사와라는 깨어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호랑이들에게 둘러싸인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싸움에 지친 그녀는 그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한편 흑마법사 폴카와 11은 마치 평범한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눈다. 11이 그를 구한 이유를 묻자 폴카는 그 작은 빨간 머리 아이가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널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1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폴카에게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카는 지금처럼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모두를 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시점에서 11은 다른 세계로 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현재 지루한 세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 무렵 미사키는 멋진 폴카를 다시 만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폴카와 그의 흑마법사 자아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표적이 되고 리사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